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4살 여성입니다. 전 남편이랑 이혼한 지는 좀 됐고, 다행히 둘 사이에 애는 없어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애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도 아이 갖기 전에 이혼하기를 잘했어요. 물론 이런 놈과 결혼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사람 일이 어디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조금 돌아갈지언정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해요. 아무튼 재빨리 이혼할 수 있었던 그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내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죠. 당시 결혼 준비할 때 돈 문제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야, 대출 좀 알아봤어?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 우리 저번에 보고 온 집 계약할 거냐고 물어보네? 다른 사람의 집 보고 계약하고 싶다고 했나 봐. 우리 보고 할 거면 빨리 하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뭐래? 얼마까지 해줄 수 있대? 자기는 그 집이 그렇게 좋아? 그럼 자기는 안 좋아? 나랑 같이 보러 갔을 때 좋다고 했잖아. 좋지. 그 집 좋은 거 나도 아는데 솔직히 우리 형편에 그런 집은 무리라고 생각해. 생각보다 잘 안 됐구나. 대출 한도가 얼마큼인데? 턱없이 모자라. 자기하고 나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는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갚아나갈까 싶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세 번째 본집으로 계약하면 안 될까? 조금 허름하기는 해도 잘 고치면 괜찮을 거야. 옛날 아파트라서 그렇지 방도 넓고 좋잖아. 좋기는 고칠 게 한둘이 아니던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무리이긴 한가 보다. 대체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파트 천지인데 그 아파트 다 누가 산다고? 집값이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마음에 쏙 드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현실에 어쩔 수 없잖아. 몇 년만 참고 살자. 그 안에 열심히 바짝 벌어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한대.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벌면 돈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 누가 결혼하려고 하나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걸요. 결혼하는데 뭔 놈의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예비시댁 집안이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서 보태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시댁도 못 도와주는 마당에 그냥 우리가 대출 껴서 진행한다고 했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앞가림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원하는 신혼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처지에 이만한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손볼 것 투성인 옛날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일을 하다 다쳤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괜찮아? 세상에 이 깁스는 뭐야? 전화로는 많이 안 다쳤다며. 얼굴에 긁힌 상처랑 멍도 있고 많이 다쳤네. 아니야, 괜찮아. 에이, 이 정도는 금방 나. 금방 낫기는. 엄마, 이제 이팔 청춘 아니야. 엄마 나이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거 몰라? 아니, 대체 어쩌다 다친 거야?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보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일한다는 말 없었잖아. 엄마 일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다쳤으면 다쳤다고 나한테 얼른 연락해야지. 엄마 다친 걸 내가 이모한테 들어야 해? 그러니까 이 정도 다친 게 뭐라고. 걔는 너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괜히 걱정만 하지. 당연히 말해야지. 내가 딸인데. 이럴까 봐 말 안 했어.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칠까 봐.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딸이니까 걱정하는 거잖아. 나 걱정 안 해도 돼. 결혼해서 유서방이랑 같이 대출금 갚는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까지 걱정시켜서 좋을 게 뭐 있니? 안 그래도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거 없어서 미안하기만 하구만.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요즘 대출 안 끼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나 몰래 일은 왜 한 거야? 용돈 필요하면 말을 하지. 아유, 됐어. 나한테 줄 돈 있으면 그걸로 얼른 대출금 갚아. 너희들 사정 뻔한데 염치도 없지. 내가 어떻게 용돈을 받았으니? 그리고 엄마 아직 팔팔해. 그렇게 고생하는 일도 아니고 몇 시간 간간히 하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고 좋아.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지금 엄마 꼴을 봐. 다쳐서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뭐가 좋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있잖아. 그런데 뭐하러 알바를 해? 아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하니? 할 것도 없는데 돈이나 벌면 좋지. 이 나이에 어디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엄마는 좋기만 하다. 굳이 일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 없으실 텐데. 저 몰래 알바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되자 너무 속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일하다 다치기까지 했으니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당장 알바를 그만두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알바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이모한테 엄마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더니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네 엄마한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뭐야,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유, 이걸 어쩌나. 언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데? 말해봐. 내가 엄마 딸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지. 나도 몇 번이고 너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언니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니? 너도 알 건 알아야지. 사실 언니, 네 삼촌 때문에 알바하는 거야. 삼촌? 엄마랑 삼촌하고 무슨 일 있었어? 작년에 네 삼촌이 언니한테 돈을 좀 빌렸어. 지가 어디서 좋은 정보를 얻었다면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가 기어이 빌려준 모양이야. 하나뿐인 남동생이 부탁한 거라서 거절하기 뭐했나 봐. 그놈이 맨날 비빌거리기만 하니까 누나로서 도와주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형부 보험금 삼촌한테 빌려줬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돈 다 말아먹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연락도 안 돼. 그래서 네 엄마 알바하는 거야.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행히 집은 건졌다고 해도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잖니. 차마 너한테는 말을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 이렇게 된 거야. 뭐?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이모까지 말 안 하고 비밀로 하면 어떡해? 나야 말하고 싶었지. 근데 언니가 하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어떡하니? 아무튼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 네가 언니 좀 도와줘. 저러다 또 다칠까 봐 걱정이야. 너도 알잖아. 네 엄마 다리 불편한 거. 그 몸으로 무리했으니 다치고도 남지. 엄마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엄마가 한 말대로 그냥 적적해서 그러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돈 때문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던 줄 전혀 몰랐어.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썼네. 엄마도 참 그렇지. 딸 결혼하는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셨대. 그 말 듣는데 너무 속상해서 혼났어.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나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 어떻게? 자기 설마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거야?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 자기가 불편할 게 뻔하잖아. 더군다나 집도 셋이 살기에는 좁고. 그냥 나는 매달 얼마씩 용돈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 뭐, 용돈? 자기야, 우리한테 그럴 여유가 어딨어. 그럴 돈 있으면 얼른 대출금부터 갚아야지.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얼마인 줄 뻔히 알면서 그래? 그래도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나 너무 싫어. 그래, 자기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장모님 도와드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막 당장 도와드리지 않아도 장모님 사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 왜 지장이 없어? 엄마 일하시다 다쳤다는 말 못 들었어? 그건 조금만 아끼고 살면 알바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될 문제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우리 엄마가 아끼지 않고 펑펑 써서 알바한다는 소리야? 엄마도 매달 나갈 돈이 있어. 그걸 충당하려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껴 쓰면서 작게 소일거리 하시면 되잖아. 난 장모님보다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우리가 더 짠하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우리 대출금 받는 동안 허리띠 더 바짝 졸라서 돈 모아 이사 가기로. 그 약속 지키려면 헛돈 쓰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헛돈이야?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니?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난 그저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말하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장모님한테 매달 용돈 챙겨드린다고 쳐.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만 용돈 받으면 안 되지.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상황이 다르잖아. 아버님 앞으로 매달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굳이 도와드릴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내가 뭐 거창하게 많이 드리자고 했어? 아니야. 어느 정도만 조금 도와드려도 되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어딨어? 장모님 사정은 정말 안 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동의할 수 없어. 하루빨리 대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장모님 챙기고 싶으면 자기가 돈 더 버는 수밖에 없어. 그럼 되겠네.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밖에 말 못하나 참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다 다치셨다는데 괜찮냐고 걱정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파르르 떠는 모습이 쪼잔해 보였어요. 뭐 남편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양가 부모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 싶어하는 부부들 많으니까요. 다 아는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친구를 통해 프리랜서로 번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퇴근해서 몇 시간, 주말에도 짬짬이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습니다. 물론 일하랴 알바하랴 피곤했지만 별 수 있나요? 차라리 젊은 제가 고생하는 게 낫죠. 저는 그 돈으로 매달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엄마, 방금 계좌로 이번 달 용돈 보냈어. 확인해봐. 아이고, 안 보내줘도 된다니까. 자꾸 받기만 해서 어떡하니. 뭐 하나 도와주는 것 없이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유서방 보기도 그렇고. 별말을 다 해? 우리 엄마 짐처럼 생각 안 하니까 혼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 오히려 유서방이 더 못 챙겨들어서 죄송해 했는걸? 그래? 하여간 유서방 겉은 무뚝뚝해도 속은 참 따뜻하다니까. 혹시라도 마음 불편해 하실까봐 저는 엄마한테 별다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집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엄마를 제게 떠넘긴 사실을 말이죠.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투잡을 뛰며 엄마의 용돈을 책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가라는 시모의 연락을 받고 혼자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있는 가구랑 전자제품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바꾸셨어요? 응, 이번에 바꿨어. 마침 냉장고가 고장났지 뭐니. 아, 그래요?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바꾸셨나 봐요. 이거 신형이라 꽤 비쌌을 텐데. 그래, 맞아. 좀 그럴 일이 있었어. 시모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한껏 콧노래를 부르며 반찬을 통에 담으셨죠. 그러던 순간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시모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눈길이 가길래 슬쩍 봤는데 남편이 보낸 문자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핸드폰 메인 화면에 엄마, 세탁기 결제했어. 라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 뭐지? 싶었죠. 차마 시모 핸드폰을 덥석 잡아 뒤져볼 수도 없고 이상한 기분으로 집안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안방 무틈으로 자리 잡혀 있는 안마 의자가 딱 보이더군요. 그래서 시모를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어머니,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보니까 냉장고뿐만 아니라 바뀐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거요. 방에 안방 의자가 있네요? 저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아이, 그냥 뭐, 돈이 좀 생겨서 바꿨지. 그래요? 그냥 좀 생긴 돈으로 살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셨는데요? 궁금한 것도 많다. 나는 뭐 큰 돈 들어올 일 없을까 봐?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단지 그냥 궁금해서요. 안마 의자랑 냉장고만 해도 값이 꽤 되는데, 공기청정기랑 TV랑 다 새 것으로 바뀌어 있어서요. 저것들 다 사려면 웬만한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을까 싶어서 그렇죠. 아이, 그거. 아이, 그냥 됐다. 아,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돼? 나는 뭐 프라이버시도 없어? 무슨 시어머니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이거나 가지고 가. 시모는 황급히 반찬을 챙겨주며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있는데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 미심쩍었습니다. 당황한 듯 말을 아끼는 모습도 그렇고 자꾸만 뭔가 감추려는 낌새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큰돈 들어왔다고 해도 시모 성격상 그렇게 덜컥 쓸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돈 들어올 일도 없을 거고요. 며느리라고 해도 시댁 사정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을 숨길 수 없었죠.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순간적으로 시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남편이 보낸 문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아들, 엄마랑 아빠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요즘 몸이 자꾸만 쑤시는 게 영 안 좋네. 들어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집에 안마 의자다 뭐다 하나씩 다 갖고 있대. 다들 그렇게 관리하는 거지.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마 의자? 그래. 그럼 까짓 거 하나 사줄게. 정말? 아, 그거 꽤 비싸다고 하던데. 에이, 비싸봤자지. 집 한 채 하겠어? 아내랑 둘이 적금 드는 돈 있으니까 그걸로 사줄게. 새아기가 싫다고 하면 어쩌려고. 괜히 둘이 싸울라. 아니야. 아내 몰래 쓰면 돼. 적금 통장 내가 관리하고 있거든. 아내가 워낙 칠칠 맞아서.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럴 일 없어. 나한테 다 일임하고 있어서
내가 다시 잘 메꾸면 돼. 아내 용돈 좀 줄이지 뭐. 나중에 들어올 상여금도 있으니까 몰래 써도 모를 거야. 그래? 그럼 엄마가 땡큐지.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라니까. 고마워, 아들. 알겠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나 혼자 볼 때는 몰랐는데 아내랑 둘이 같이 보니까 돈이 금방금방 모이는 거 있지? 시모와 남편이 나눈 톡을 보고 놀라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간 저 몰래 둘이서 야금야금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 돈으로 시댁 세간살이를 싹 바꾼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용돈 조금 챙겨주기 싫어서 난리칠 때는 언제고 제 부모한테는 효자짓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었죠.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잠이 싹 달아났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잘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 졸려. 더 잘 거야. 일어나라고. 아이, 왜 그래? 토요일인데 늦잠 좀 자자.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잡아채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졸린 눈을 비비고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아이, 왜 그래? 미쳤어? 어,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일어나. 뭐? 나 우리 적금 통장 좀 확인하고 싶어. 핸드폰으로 돈 잘 모였는지 보여줘. 갑자기 왜 그래? 아침부터? 보여달라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집어서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잘 자는 사람 깨워서 다짜고짜 통장을 보여달라니.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면 그 돈이 없어지기라도 했을까 봐 그래? 궁금할 수 있잖아. 나랑 같이 모은 건데 어느 정도 모였는지 내 눈으로 볼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지. 그런데 아침부터 깨워서 확인하고 싶다고? 왜? 그러면 안 되니?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보여줄 수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 그동안 나 몰래 시댁의 효자 노릇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 그것도 너랑 내가 같이 모으고 있는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집 가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냉장고에 안마의자에 TV까지. 얼마 전에는 세탁기까지 결제했던데 너 그거 나 몰래 네 마음대로 저지른 거잖아. 나한테는 대출금 빨리 갚아야 한다. 오만 난리를 다 떨더니 아주 너희 집에는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퍼주더라.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했을 리도 없고. 너 설마 내 핸드폰 뒤졌어? 그래, 좀 뒤졌어. 하도 수상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너 잘 때 살펴봤어. 그게 뭐 잘못됐니? 너 지금 프라이버시 운운하려나 본데 그런 거 다 집어치워. 부부라고 프라이버시 존중해주니까 뒤통수나 치고 앉아있니? 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본인 집에서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막 퍼주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그동안 푹 쉬지도 못하고 투잡하면서 엄마 용돈 마련하는 내 모습 안쓰럽지도 않았니? 그래, 내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준 거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다 오해야. 아니, 잘 되던 기기가 다 고장났다고 하는데 어떡해. 자식으로서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다 채우려고 했어. 그냥 잠깐 가져다 쓴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해? 너 정말 날 바보로 생각하는구나. 나 너랑 어머니가 나는 문자 다 확인했어. 난 칠칠 맞고 덜렁거려서 돈 계산 잘 못하니까 돈 좀 비워도 잘 모를 거라고 말했잖아. 그래놓고 뭐? 알아서 채운다고? 어머니랑 둘이 짜고 나 속인 것도 뒤집힐 지경인데 날 바보 취급까지 한 거 절대 용서 못해.
더군다나 우리 엄마 나 몰라라 한 것도. 나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그럼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그래. 그동안 날 속였는데 널 어떻게 믿고 한평생 같이 사니? 사실 밤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배신감이 너무 크다, 허탈하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수긍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거 이혼 사유로 충분한 거 알고 있지? 자기야, 뭘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까지 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충분한 이혼 사유인 것도 알고 자기 몰래 모은 돈 갖다 쓴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자꾸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대신 내가 다 채워 넣을게. 아니, 이자까지 쳐서 더 집어넣을게. 주말에 알바를 하던 용돈을 줄이던 어떻게든 다 복구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못 믿겠으면 앞으로 우리 돈 자기가 다 관리하면 되잖아. 그리고 장모님 용돈 드리는 거 나도 보탤게. 자기 말처럼 그동안 참 못난 사위지. 우리 부모님만 챙겼지 정작 장모님은 나 몰라라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자기하고 장모님께 지은 죄 갚을 수 있게 해줘. 이혼하는 건 싫었나 봐요. 갑자기 비굴한 얼굴로 막 매달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했지만 저는 이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터라 남편의 해결 방안이 싫지 않았어요. 지가 까먹은 돈 어떻게든 채워보겠다고 했고 앞으로 우리 엄마 용돈도 같이 보태준다고 하니 나쁠 게 없겠다 싶더군요. 무엇보다 이제 돈 관리도 투명해질 수 있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오케이 하면서 쉽사리 용서해주지 않는 척 했죠. 한 3일간 남편의 애장을 다 녹인 다음에서야 각서를 받아내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이 되었어요. 이번 일로 남편을 아주 꽉 쥐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일에 퇴근하고 대리를 뜨기도 하고 주말에는 동네에서 알바를 하며 열심히 돈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다 아는 선배와 인연이 닿아서 전공을 살려 제대로 투잡을 시작했고 나름대로 쏠쏠하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이번 엄마 생신 때 어떻게 할 거야? 엄마랑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같이 갈 수 있어? 글쎄,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같이 가면 안 돼? 사위도 같이 축하해주면 좋잖아. 물론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알잖아. 주말에 일하느라 바쁜 거. 선배랑 지방 내려가서 작업할 거 하나 있어. 그거 일당 꽤 세거든.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 나는 따로 연락 드릴게. 같이 가면 좋은데 아쉽네. 그럼 생신 선물은 어떻게 하지? 현금으로 드리지 뭐. 그럼 자기가 입금해드려? 그리고 전화로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생신 선물 현금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면 되겠다. 아무래도 현금이 최고지. 사위가 보내준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더 좋아하실 거고.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보내드릴게. 곧 다가올 친정엄마의 생신을 앞두고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 좋은데 남편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간의 일을 수습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아는 선배 따라다니면서 일당식으로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꽤 쏠쏠했습니다. 본인도 돈 모으는데 나름대로 맞들였는지 몸이 피곤해도 신나게 벌었어요. 마침 엄마 생신이 주말인데 그날 지방에서 작업할 게 있다고 양이 꽤 돼서 수당이 더 세다고 꼭 가야 한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쉽지만
저 혼자 엄마를 모시고 괜찮은 식당에서 외식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중 엄마 폰으로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 유서방. 아이고, 이런 날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떡해. 많이 피곤하지? 나는 지금 딸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있어. 에이, 자네도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 고마워. 아이고,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아이, 그냥 이렇게 축하만 해줘도 되지, 뭘. 아유, 그래. 어쨌거나 고맙네. 잘 쓸게. 남편이야? 응. 유서방이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했네. 그러면서 생신 선물로 용돈 보내준다더라.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하니 그래. 에이, 뭐 어때.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린다는데 받으면 좋지 뭘. 오늘 같은 날 미안해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으셔. 아유, 그래, 알겠어. 내가 딸하고 사위복은 넘치는 것 같아. 남편의 연락과 용돈 소식에 기분이 좋아진 엄마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그날 엄마의 생신 축하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모의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똑같이 용돈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용돈? 그럼 식사는? 외식할 거야? 아니야, 됐어. 바쁜데 뭐하러. 그냥 용돈 넉넉히 드리고 아버지랑 시간 보내신다고 하셨어. 그래? 그래도 가서 얼굴 뵙고 축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고 싶으신가 봐. 그냥 돈만 달라고 하시네? 알겠어, 그럼.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남편의 말에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시모 역시 남편이 알아서 용돈 보내드린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황당한 말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유서방 말이야.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너한테 별말 없었니? 나한테? 별말 없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다는 거야? 아이, 글쎄, 생신 축하한다면서 보낸 용돈이 2만 원이라서. 뭐? 2만 원? 에이, 그럴 리가.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런가 싶어서 몇 번이고 확인해 봤어. 아이, 그런데 딱 2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 아무래도 유서방이 영을 하나 더 뺀 건가 싶은데. 그래? 뭐지? 아, 그 애가 실수했나? 알겠어, 엄마.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실수한 건가 하고요. 그런데 그이가 아무리 바빠도 돈 계산은 정확한 사람인데 허투루 실수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 모르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집간 신우는 사는 곳이 멀어서 잦은 왕래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이였기 때문에 어머니 생신 핑계로 오랜만에 안부도 물어볼 겸 전화로 떠봤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이번에 어머님 생신 말이에요. 가족끼리 같이 외식한다면서 축하하고 싶었는데 두 분이 오붓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안 그래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는 뭐 해드릴 거예요? 오빠는 현금으로 드린다던데. 저도 그냥 현금으로 드리려고요. 그런데 오빠만큼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몇백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고 보면 언니랑 오빠 진짜 대단해요. 그 큰 돈을 생시 선물로 턱하니 준다고 하고. 아주 엄마랑 아빠가 언니 오빠 덕에 제대로 호강하시네요. 네? 몇백이요? 엄마랑 아빠랑 이번 해외여행 가시잖아요. 여행 경비 오빠가 다 대준다고 하던데? 해외여행이랑 몇백 금방 깨지잖아요. 아, 그렇죠.
몇백 금방 깨지죠. 알겠어요, 아가씨. 어머니 생신 때 아가씨는 어떻게 하려나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네, 언니.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글거렸습니다. 이게 또 나 몰래 뒤통수 치려 했구나 생각하니 너무 열일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자 남편이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와 뻗더군요. 저는 냉큼 폰을 집어들어 뒤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고의로 2만 원만 보냈다는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남편 옆에 앉아서 죽일 듯 노려봤고 부수수 눈을 뜨자마자 모닝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아, 뭐야? 미쳤어? 왜? 기분 나빠? 그럼 이거 받아.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또? 2만 원 줬잖아. 넌 2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 인간 아니니? 뭐라고? 남편은 제가 또 왜 이러나 하는 얼굴로 황당해하다가 순간적으로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내가 장모님한테 보내드린 용돈 때문에 이래? 장모님 참 너무하시네. 매달 꼬박꼬박 용돈 받으면 됐지 고작 2만 원이 뭐냐고 따지셨어? 뭐? 넌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인간인 줄 아니? 돈을 떠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셨대. 아니 유서방이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사위가 알면 미안해할까 봐 본인은 괜찮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나한테 잘 말해달라고 하시더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너 같은 놈이랑 애초에 급이 달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2만 원 보낸 게 뭐 어떻다고 놈이란 말까지 하는 건데. 생각을 좀 해봐. 우리 형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쉽게 돈 버냐? 내 꼴을 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건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러게 누가 내 뒤통수 치래? 아이, 지난 이야기는 또 왜 꺼내? 다 묻어두기로 했잖아. 솔직히 매달 용돈 드리는데 2만 원 보내드린 게 뭐 어때서? 그냥 장모님 생신 때 네가 고기도 사드렸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굳이 뭘 더 보내야 하는데. 하루빨리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대출금 빨리 안 갚을 거야? 그런 놈이 몇백씩 참 잘도 쓴다. 뭐? 너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다며. 돈돈거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고작 2만 원 보내주고 제 부모한테는 몇백만 원 드는 해외여행을 보내줘? 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했을 리는 없고 설마 내 폰 또 뒤졌어? 뭔가 이상해서 아가씨한테 전화했다. 그랬더니 네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더라? 아이씨. 남편은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내가 보내드린다고 했어. 근데 그게 왜? 부모님 여행 내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야. 내가 쉬지도 못하고 투잡해서 번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그게 뭐 문제 있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방금 나한테 한 말 다시 생각해봐. 너 뭐라 그랬니? 빨리 돈 모아야 한다며. 그래서 엄마한테 2만 원 보내준 거라고 말하더니 네 부모한테는 해외여행을 보내줘? 그것도 몇백씩 드는 걸? 그건 그이 닥쳐? 빨리 대출금 갚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소리 다 집어치워. 너 그거 다 변명이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네 핸드폰도 다 확인했어. 네 엄마랑 나눈 대화 다 봤다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 아까워서 2만 원만 보낸 거잖아.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고의였던 거잖아, 이 나쁜 자식아. 매달 용돈 드리니까 생신 선물로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웠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매달 우리 엄마한테 대단한 용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 겨우 50만 원 드려. 그중에서도 네가 보태는 거 고작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내가 투잡해서 마련한 돈이라고. 그래. 그래서 10만 원 보내고 있잖아. 그게 어딘데. 땅을 파봐라. 10만 원이 나오나. 그것도 고생해서 번 돈으로 보태주는 거야. 장모님한테 매달 10만 원씩 드리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왜 해드리면 안 되냐?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그걸로 나한테 따지면 안 되지. 10만 원씩 주는 거로 유세 한번 대단하네. 너 우리 엄마한테 준 거 다 합쳐도 50만 원이 채 안 돼. 내가 그 돈 주라고 떠밀었니?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만회하려고 준다고 하는 거잖아. 네 입으로 직접. 그래놓고 네 엄마 생일은 몇백만 원씩 쓰는 거고. 네가 빼돌린 돈 아직 다 채우지도 않았어. 그럴 돈이 있으면 그 돈부터 채울 생각해야지. 네 주제에 무슨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데? 넌 장모를 참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슨 거지 동냥해? 우리 엄마가 거지야? 어떻게 장모 생신 때 2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어떻게 또 한 번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나 이제 정말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제 부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 진짜 정 떨어져. 또 이혼 타령이야? 너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는데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이혼이 무슨 최고의 수단인 줄 아나 본데 잘 생각해. 이혼하는 게 정말 정답일까? 장모님이 속상해하실 거 생각도 안 하냐? 우리 엄마 걱정하는 척 위선 떨지 마.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다 아니까 변명할 생각이라면 집어치워.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내 인생 크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야. 되려 이혼 안 하고 이기적인 너랑 평생 사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제 부모 소중하면 우리 부모도 소중하다는 생각 안 해봤니? 난 적어도 너처럼 내 부모, 네 부모 선 긋고 차별한 적 없어. 똑같이 모시려고 노력한다고. 그런데 넌 몇 번이고 나와 엄마를 무시하고 차별했어.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은 이혼이 정답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선 후였습니다. 한 번 기회 줬으면 두 번 다시 이러지 말았어야죠. 제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고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장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도장을 안 찍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생각하며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제 돈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나름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예요. 제가 뭐 바보인가요? 남편 핸드폰으로 심호와 오간 내용을 다 캡처해 뒀죠. 그걸 증거로 들이밀면서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사투 끝에 제가 이길 수 있었죠. 재산 분할 시 제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고 위조료까지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현재 엄마와 같이 살면서 전처럼 평범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직 재혼 생각은 없지만 엄마는 빨리 재혼하시기를 바라네요. 참, 가끔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수작질을 피우는데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아무튼 제 인생의 그놈 치훈이 평화롭기만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